자, 이제 1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절에 부가징수라고 되어 있죠. 얘는 납부 방법이 취등록세랑 다르게 얘는 보통징수입니다.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걔네들이 계산하니까 당연히 뭐가 나온다?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하죠. 서면으로 보내준다. 자, 근데 고지서는 미리 보내야 됩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죠. 우리가 하는 건 10일, 걔네가 하는 건 5일이니까 납기 5일 전까지 내면 됩니다. 그러면 내시면 되죠? 자, 토지는 몇 월 달에 낸다? 그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그죠? 그리고 건축물, 선박, 항공인은 7월에 냈죠.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은 어떻게 낸다 했죠? 자, 주택은 2분의 1씩 냅니다. 2분의 1씩. 그죠? 후라이드 반, 양념 반에서 2분의 1씩 낸다. 그죠? 주택은 반반 냅니다. 반반. 그죠? 오늘 불금이니까, 그죠? 금요일이니까 또 불타는, 그죠? 술 한잔 하셔야죠. 중개업 공부하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할 때 술 먹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럽니다. 학원 다니면서 학원만 왔다 갔다 아직도 하면서 주말 내내 일주일 내내 공부했더니 피곤하대 쉬어야 된다고 주말에 쉬어. 평상시도 공부 안 하는데 뭘 드십니까? 지금 쉴 때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지. 그죠? 시험 끝나고 술 드시면 돼요. 참았다 먹으면 또 그 술이 또 먹을만 합니다.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간헐적 단식한다고 술을 좀 덜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서 식구들 갔는데 한 달 만에 먹었거든요. 그 맥주를 먹는데 머리부터 발끝가 쫙 막 그 스며들어간 느낌이 오 끝내줍니다. 이제까지 먹으면서 그렇게 맛있는 느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역시 참았다 먹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 딱 참았다 먹으면 아마 뭐 한 잔 먹고 기절할지 모릅니다. 너무 좋아서. 그죠? 그때까지 좀 참으시고. 지금 알코올 먹을 때가 아니라 했죠. 늘 때가. 자, 그래서 2분의 1씩. 근데 얘는 2분의 1씩이니까 뭐가 있다 있어요?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걔가 얼마라고요? 20만 원 이하. 그래서 152페이지 납기에 건축물에가 정기분 7월달, 토지는 9월달, 주택은 2분의 1씩인데 거기 다만이라고 보시면 되죠.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납기를 몇 월달에 더 빨리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랬고 수시부가 얘가 누락이 되면 그때 바로바로 부과할 수 있다. 그죠? 누락되면 그래서 수시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것도 없다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쵸? 보시면 돼요. 뭐 징수 방법은 1번 보통징수구. 그죠? 그리고 이번에 고지서는 납기 개시 몇 일 전까지 발부해라?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돼 있네요.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것 같고요. 자, 그 3번에 보면, 그 3번에 동그라미 4번 있죠. 동그라미 4번. 그죠? 그러면 위 3에 따라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자는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며 그러니까 토지가 분리별도 종합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3개를 다 갖고 있다 치면은 세금 과세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따로따로 안 하고 한 장에다가 다 나옵니다. 분리 얼마, 별도 얼마, 종합 얼마. 그죠? 그리고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자는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 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거나.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다죠.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그죠? 그리고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이러면 상가 건물이 여러 개다 그러면 한 장에다가 그 상가를 다 내보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4번 소액징수 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얼마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으니까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2,000원 미만만 외우면 안 된다겠죠? 아예 2,000원이면 징수한다까지 알고 가시는 게 좋다. 신고 의무는 소유권 변동 사유 생기면 10일 안에 신고하라겠죠? 언제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그 날짜 중요합니다. 10일보다 과세의 기준일을 항상 기억하시라 했죠? 그 안에 신고를 해라. 그래서 거기 1, 2, 3, 4,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오는데 뭐 걔네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걔는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쉬운 사람. 아쉬운 사람이 하는 거죠.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신고 안 하면 지가 세금을 내야 돼. 그죠? 그럼 지가 내기 싫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런 식으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억번에 소유권 변동이 생겼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때까지 등기가 안 됐대. 그럼 소유권 변동 생겼는데 뭐라고요? 과세 기준일까지 뭐가 됐다. 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은 누가 신고해야 돼? 공보상 수요자가 해야죠. 왜? 등기가 안 됐으면 실제 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등기가 안 넘어갔으면 가만히 있으면 공보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얘가 신고하는 거고 상속이 됐는데 등기가 안 됐대. 등기도 안 되고 거기서 뭐까지 안 하면 신고까지 안 하면 주된 상속자가 세금을 내야죠. 그럼 주된 상속자가 자기가 신고 안 하면 내야 되니까 주된 상속자가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종중권인데
공부상 소유자. 종중 건데 공부상 개인명을 드린 것도 신고하면 종중 앞으로 나가죠. 근데 신고 안 해버리면 누가 내야 돼요?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내야죠? 신고 누가 하겠어요? 공부상 소유자. 다 마찬가지예요. 신탁재산도 수탁자 명의로 돼 있죠. 그럼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로 돼 있죠. 근데 진짜 주인은 위탁자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신고를 해버리면 세금은 누구한테 나가? 위탁자한테 나간다. 안 그러면 수탁자한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실제 주인은 위탁자잖아. 그죠? 신고하면 위탁자, 실제 소유자. 안 하면 수탁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뭐 굳이 할 건 없고 10일을 외울 때 과세 기준일이란 말 기억하면 돼요. 그럼 얘가 만약에 그걸 1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이때 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없다겠죠, 가산세는. 그럼 변동사인을 1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고 안 하면 얘들이 직접 조사하여 장부상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과세대장에 직접 등재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을 때는 이때는 뭐 한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기록한다는 거죠. 그죠? 기록. 그죠? 그걸 기억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요게 기본적인 부가징수에 관한 얘기다. 그럼 취득세는 신고납부 기한, 신고납부죠. 걔는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하셔야 되고, 이거 안 하면 가산세 나오고. 그 다음에 상속은 예외적으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랬고, 그 다음에 얘가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면, 가산세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로 바뀌고, 그래서 가산세 아닌 건 전부 다 뭐다? 신고 납부다. 그래서 일반 과세 됐다가 중과세 되거나 비과세 등을 받았다가 과세가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60일 안에 뭐 해라? 신고하고 납부해라. 자, 이 부분은 등록세 공통상이라 했죠. 걔도 가산세, 보통징수, 아닌 건 신고 납부까지는 취등록세가 공통상입니다. 만약에 얘가 뭘 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즉 등록관세에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배웠던 거죠. 등록세 똑같습니다. 그죠? 신고 납부고 안 하면 가산세, 보통징수, 나머진 신고 납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은 정부 부가가세 그러죠. 그래서 고지서가 나오는데 걔는 날짜가 12월 1일부터 12월 10일이죠. 특징이 조심해야 되죠. 말일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선택상. 이때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왜?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작년 시험 문제 그 부분이 언급이 됐던 거죠. 양도세는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토, 건, 부기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은 반기 말부터 2개월, 부담부 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는 3개월 이내 하셔야 된다.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구역지정이 해제가 되면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죠? 그리고 예정신고 안 하시면 가산세 내셔야 되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기억하시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주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세부담 상한이 나옵니다. 세부담 상한이란 말 그대로 뭐라고요? 세금을 부담할 때 한도를 둔다. 그죠? 그 한도가 얼마다? 전년도 낸 금액의 1.5배다. 100분의 150. 여기까지만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분의 150을 넘어가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하겠다. 이게 뭐다? 세부담 상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전년도 낸 금액의 1.5배 해서 얼마? 150만 원이죠. 150만 원까지 부과를 하겠다는 거죠. 얘가 200 나왔으니까 얼마만 내라? 그죠? 150만 원만 내라. 그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한도를 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세부담 상한 그럽니다. 이때 그러면 요 세부담 상한에 예외가 있죠. 뭐 주택은 예외라 했죠. 주택은 뭐라 그랬어요?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이다. 근데 조심할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택만 예입니다. 금액에 따라. 또 건축물의 가격이 6억인 경우 이렇게 나왔던 또 맞아 뭐 6억인 땅 6억이니까 110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뭐만 주택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되죠. 이 세부담 상한이 재산세 말고 종부세 나오는데 여러분 종부세는 개정됐죠. 종합부동산세 원래는 100분의 150입니다. 한도가.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2주택. 그죠?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얼마예요? 100분의 200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 그죠? 3주택 이상은 얼마? 100분의 300이죠. 이게 종부세이죠, 종부세.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종부세는 다 100분의 150이에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뭐예요? 100분의 200이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건 어디건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일 때는 100분의 300이다. 요 개정상이죠, 그래.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는 개정상, 세법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정상.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나중에 제가 막판에 개정상을 따로 올려드린다겠죠. 작년에도 올려드렸고, 그 작년에 개정상에서도 처음에 또 나왔습니다, 그거. 근데 그런 거 진짜 안 해가지고 못 맞힌 사람도 있더라고. 학원에서 나눠줬는데, 그걸 나눠주면 잘 봐야 되는데, 어디다 잘 두어가지고 어디다 뒀나 모르는 거. 너무 잘 두어가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성의가 없는 거죠. 툭 던져놓고 그냥. 그리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 안 봐가지고 문제 맞출 수 있는 걸 틀려가지고 막, 그죠? 하나씩 떨어지고 막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막판에 그때 꼭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세부담상한은 100분의 150인데 누구만 예외다? 주택만 예외다. 그는 156페이지 보충학습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 잘 돼 있죠. 그죠? 토지건축물은 100분의 150인데 주택만 금액에 따라 예외가 있다. 그죠? 보시면 되고. 부가세는 재산세 부가세는 뭐예요? 100분의 지방교육세 20% 되죠. 지방교육세 20%. 근데 거기 보면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지역부는 제외한다 그랬죠. 제가 첫 시간에 재산세 부과할 때 재산세 100만 원 나오고 여기에 도시지역분 2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두 개 합해서 120 해가지고 얘를 뭐 하려고 됐어요? 재산세로 부가징수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그래서 얘도 물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120이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지방교육세 20%를 부가세로 내야 되죠. 이때 지방교육세는 얼마냐? 그럼 이때는 120의 20%가 아니라 이 순수 재산세만 20%랍니다. 그래서 얼마? 20만 원만 낸다.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은 제외한다가 그 얘기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0에서 100만 원에 20%에서 20만 원 나가는 거지 24만 원이 나가는 건 아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그 얘기입니다. 가로 안에. 그 다음에 병기세목은 뭐예요? 재산세, 고지세액 같이 나가는 거죠. 얘도 뭐예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얘가 과거에 소방공동시설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게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관 같은 게 대표적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여관은 방이 수십 개인데 거기 방에 뭐예요? 남자 여자가 모르는 남자 여자끼리 막 둘씩 들어가죠. 모르는 사람끼리. 그죠? 그래가지고 지네 집 아니니까 싸우다가 열받으면 불질러. 불이 날 확률이 많은 거지. 그래서 그 소방 설비를 네가 사용 확률이 많으니까 그 비용 일부를 네가 부담해라 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 그는 무조건 부과는 아니고요. 해당되면 그리고 재산세와 납기가 같으면 납세, 고지세 나란히 저거 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세 같이 나갈 수도 있다. 강행 규정은 아니네요. 납기가 같을 때만. 말장난입니다. 납기가 같습니다. 왜?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어차피. 말만 안 할 수 있다는 뉘앙스만 풍기는 거 실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걸 병기세목이라 한다. 부가세는 취득세는 부가세가 뭐가 붙습니까?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그죠? 부가세 붙고, 그죠? 그 다음에 등록세는 지방교육세 20%, 그리고 재산세, 지방교육세 20% 되고, 종부세, 농특세 20%, 양도세는 감면의 경우에 농어촌 특별세 20%.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야 된다? 부가세는 내야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금은 이거는 앞에 이제 총론에 나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일반 가산금 3% 내시고 중가산금은 1개월 지날 때마다 요거 개정된 거죠. 만분의 75, 0.75%씩 추가로 부과하는데 기간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거는 뭐 우리 총론 파트에서 언급이 되지 여기서 잘 안 물어봐요.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요 개정상이 있어가지고 아마 다 언급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총론 파트에서. 그럼 이런 거 나오면 하나 주워 먹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숫자를 지금부터 막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또 짜증나잖아, 외우려면. 그죠? 안 외워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차라리 시험 보러 갈 때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개정된 숫자 같은 건. 그죠? 그러면 바로 보고 시험 보면 되겠죠. 설마 방금 본 거 기억 안 나진 않을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납하고 분납이 나옵니다. 이 물납 분납은 사실 시험에 나왔었죠. 이게 28일 때 단독으로 나왔었어요. 실제 실무에는 물납이 안 되는 건데, 그죠? 자, 물납은 세금을 뭘로 내는 거다? 물건으로 내는 거다 했죠? 근데 물건으로 내다 보니까 조건이 있다. 얘가 얼마예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물납할 수 있습니다. 딱 1,000만 원은 물납 못 합니다. 1,000만 원 초과가 되는 거죠? 딱 초과돼야 돼요. 그럼 물납은 물건으로 내니까 무조건 안 되고 물납을 신청해서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신청, 우리가 하는 거니까 몇 일 전? 그렇죠.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얘가 통지를 며칠 안에 해줘요? 5일 안에 해주고 그러면 이 통지는 불허가 통지 아니면 뭐라겠어요? 허가 통지 둘 중에 하나라겠죠? 자, 불허가라면 어떡한다 했죠? 다른 걸로 한 번은 바꿔서 뭐 할 수 있다?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변경 신청 이것도 우리가 하니까 10일 안에 하는 거죠.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물납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물납하고자 하는 거니까 등기 서류를 해당 시군구에 갖다 줘야 되죠. 갖다 제출. 며칠 안에? 10일 안에. 이것도 우리 하니까 10일. 그죠? 다 10일이고 요것만 5일로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날짜는 뭐 특별하게 틀릴 거 없겠죠? 자, 그때 물납은 뭘 가져간다? 부동산만 됩니다. 이 부동산. 어디 있는 부동산? 우리 동네 거. 그죠? 관할 구역 내. 그죠? 관할. 어디예요?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말합니다. 타 지역은 안 되는 거죠. 우리 동네 거만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타 지역 거 된다 그러면 뭐 그죠? 뭐 관리가 안 되죠. 관리가. 그죠? 그래서 자기네 동네 거만 받습니다. 그리고 뭐만 돼요? 부동산만 됩니다. 얘가 관할 구역 내 과세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관할 구역의 소재는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어떤 분은 아니 선생님 부동산도 어차피 과세 대상이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죠. 하지만 그게 맞는 지문이 되면 무엇도 물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선박 항공기로도 물납이 된다는 얘기죠. 선박 항공기는 물납 안 됩니다. 뭐만 돼요? 부동산만 된다 했죠. 부동산.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 물납하시면 이 부동산 가격 평가를 한다 했죠. 가격 평가. 왜요? 이거를 평가해 잔돈을 거슬러 준다는 얘기죠. 이때 가격 평가는 뭘 가지고 간다? 과세 기준일 현재 뭐에 한다? 시가에 한다. 시가. 그죠? 이때 시가는 광화 살 때 키로당 시가 그거 아니라 했죠? 요거는 시가 표준에 공시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 밑으로는 가격이 잘 안 떨어지니까 이걸로 간다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12월 31일 현재 시가가 아니라 항상 얘는 6월 1일 현재 시가. 근데 얘가 만약에 6월 1일 전 6개월 요 기간 동안에 그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이 있다. 예를 들면 뭐 공매를 받았다거나 감정평가 같은 걸 받을 수 있죠. 그죠? 공매나. 그러면 공매 가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받으면 감정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실제로 금액이 입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시가로 인정해 줍니다. 시가 표준 있다 하지로 이걸로 가지겠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공매를 5월 달에 받아가지고 4월 달에 받아서 5월 달에 뭐 했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얘도 시가로 인정해주고 얘도 시가로 인정해주잖아요. 그럼 시가로 인정되는 게 두 개잖아요. 하나만 인정하겠죠. 뭘로 간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걸 몰라. 그거를 시가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물납은 이거 하나밖에 안 돼요. 우리 배우는 것 중에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57페이지 물납 1번 물납의 요건 및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세액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초과하면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배다 물납을 하고 있다. 딴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의관계에 보면 지방세적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이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등은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물납 신청 동그라미 1번 언제까지? 1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동그라미 2번 며칠? 5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해주고 3번 만약에 물납을 하면 납기내 납부항으로 본다. 그래서 가산금 부과를 안 하겠다. 이미 물납 허가를 받은 거니까 물납을 하시면
납기의 납부한거로 보겠다. 그리고 158페이지 가면 양가로 3번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 처리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시장문서는 물납 신청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 했죠. 막 그죠? 물리 권리관계도 복잡하고 그런 걸 받았다가 해당 시공구에서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받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 경우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불허가 났다?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변경 신청 가능하다 했죠? 며칠 안에 10일 안에 다른 걸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밑에 4번 물납 허가 부동산 평가라고 되어 있죠. 자,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재산세, 과세의 기준은제 시가론 시가. 6월 1일인데 시가. 이제 시가는 뭘 말한다? 거기 나와 있는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5번에 그러니까 그 보시면 다시 그 4번의 왼쪽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위 일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 공매 가액 및 감정 가액 등으로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오른쪽 양가로 5번에 시가로 인정된 부동산 가액이 거기 나와 있어요. 1, 2, 3번 있죠. 걔네들이 있으면 요거를 시가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위 일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하겠다? 어느 걸 본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되는 것을 시가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두 개만 하나만 봐주겠다는 거죠. 어느 거? 6월 1일에서 가장 가까운 거. 얘기하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납이 나옵니다. 분납. 자,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거죠. 분납. 그죠? 자, 분납. 자, 얘는 분납.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 얘도 금액이 나오죠. 500만 원이 초과됐을 때, 500만 원 초과됐을 때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 기간은 기한 지나고 2개월 이내. 자, 이거는 근데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그죠? 1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납부기한 7월달 나오고 기한 지나고 2개월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1분은 이때 내고 1분은 이때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때 내는 금액이 얼마를 나눠낼 수 있냐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 규정이 이건데 이거는 지금 1번과 2번 중 언제 내는 금액을 말한다겠죠? 그렇죠. 2번에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낼 수 있는 최대 금액. 그러니까 내가 기한에 돈을 내고 나머지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는데 그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의 한도 금액이 이거라는 거죠. 이게 최대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900만 원이 나왔다. 900이 나오면 이때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900이면 1000만 원 이하니까 900은 500만 원 초과 금액인 얼마? 400만 원. 그 400만 원이 이때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기한에 무조건 최소 얼마 내야 돼? 500은 내란 얘기지.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900인데 600 내고 300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이게 최대치 이거 맞는 거가 되잖아. 그죠? 근데 얘가 410, 490 얘는 돼 안 돼? 안 돼. 왜? 900일 때 500 초과 금액인 400만 원이 최대 금액이에요.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 얘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왜 시험 문제에 재산세가 900이면 최대 40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맞았잖아요. 그럼 그걸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000 초과면 100분의 50. 그러니까 1500이다. 그럼 얼마까지 분납이 가능한 거예요? 100분의 50 이하니까 75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그 내용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상으로. 거기까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지 이것만 딱 외우면 안 됩니다. 그죠? 다른 애들도 내용상은 똑같아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금액만 달라지지 똑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이 걔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죠. 250 초과할 때 분납이 가능한데 기간도 6개월입니다. 개정됐죠. 원래 재산세하고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250초가 6개월로 개정됐고 양도세는 원래대로 1000만 원 초과 2개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분납을 정확히 날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또 종부세는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납이 바뀌었다. 근데 개념은 똑같다는 거죠. 금액 기준만 다르다. 159페이지 분납. 분할 납부 요건 나오죠? 금액 500초과, 기간 2개월. 그리고 납부세, 분납세 기준 나오죠? 박스에. 1000 이하면 500 초과 금액이고 1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 분납은 특징이 신청만 하시면 돼요.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분납은 뭐만 하면 된다? 신청만 하시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하시면 되는데 160페이지 넘어가서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장군수는 분납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해야 한다. 왜냐면 고지서가 만약에 900이면 900만 원짜리 한 장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나눠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부는 기한에 내고 일부는 나중에 내야 되니까 이거를 두 개를 수정해서 고지를 해줘야죠. 그래야 요거 내고 요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2개월 안에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 얘기네, 분납 얘기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방세, 재산세 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여러분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죠? 재산세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겠죠? 그러니까 올해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3문제는 나온다 생각하시고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지방세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뭐 기타 내용은 지방세 볼 거 없다 했죠? 걔네들은 시험이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넘어가서 어디? 188페이지 가면 종합부동산세 나오죠? 종부세. 그죠? 188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자, 일단 종부세는 또 문제가, 종부세 문제 몇 문제 나옵니까? 여기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괜히 막 무리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딸랑 하나 나오니까. 그죠? 근데 요번에 이제 개정사항이 좀 있어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그 개정사항 위주로 정리를 잘 하시면 오히려 나오는 문제를 더 쉽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개정사항은 무조건 낸다고 봐야 돼요. 특히나 이 종부세는 이번에 많이 개정됐기 때문에. 자, 그럼 종부세는 이런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일단 얘는 모든 기준이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뭘 내는 거요? 종부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간다 했죠. 따라간다. 모든 기준이 기본적으로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우리가 종부세는 이렇게 가시면 된다 했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법으로 정해지는데 재산세 중에서 종부세 내는 건 뭐예요? 토지하고 주택만 종부세를 냅니다. 그 중에서 토지 중에 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뭐예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주택. 얘네들이 종부세 대상이죠. 요 세 개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종부세는. 그죠? 이렇게 세 가지만 내는 거죠. 그리고 얘는 무조건 내는 건 아니죠. 얘가 일정액을 초과됐을 때만 종부세를 내는데 이때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아, 종부세는 요 기준금액이 되게 중요하죠. 얘는 얼마? 공시가격 합해서 얼마? 80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 얘는요 5억을 초과했을 때, 그죠? 5억 원을 초과했을 때 내고, 얘는요 6억 원을 초과했을 때 종부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얘는 구구단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종부세는 요거를 모르면 이 내용을 풀 수가 없어요. 내용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게 기본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1절. 종부세 개요라고 돼 있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얘는 왜 전국으로 가요? 국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및 토지를, 걔가 과세 대상이고, 그리고 종부세는 합산이에요. 무조건 합산, 그것도 개인별 합산. 그죠?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죠? 그때 부과하는 게 뭐다? 재산세, 과세, 그죠?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얘는 전국 합산이라는 거죠. 전국 합산. 그죠?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전국 합산. 목적은 볼 거 없다 있죠. 그죠? 그리고 특징이 나오면 특징. 특징 거기 있죠. 뭐 국세고,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원칙이 부가징수인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고, 그리고 뭐가 된다? 분납이 된다. 이것들은 우리가 앞전에 뭐 다, 그죠? 나온 얘기,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본이 뭐라고요? 뭘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 그죠? 요거.
아무리 몰라도 저 숫자 모르면 어차피 얘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숫자는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일단 이 주택은 다 종부세를 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별장은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별장이 사치성이에요. 근데 낼 것 같죠? 근데 안 낸다겠지. 왜요? 별장은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돼. 재산세 4%죠, 4%.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 4%면. 그죠? 그래서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는 애들은 뭘 안 낸다?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게 됩니다.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래서 그 주택에 보면 굵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제외한다. 즉 얘는 종부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런 얘기죠. 토지 나와 있고. 세대 범위 같은 거 나왔는데 두껍고요. 자, 그럼 얘가 종부세도요. 1주택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이 있어,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얘도 뭐가 있는 거야? 이런 게 있죠. 거기 이거 양도세에서 나오는 거죠. 남녀가 결혼해서 집이 2개가 되거나, 아니 뭐였어? 부모를 동거봉양하려고, 부모가 자식 학가하려고 이렇게 무실로 학가했어. 이렇게 해서 집이 2개가 됐죠. 그러면 지금 보면 1세대 2주택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2주택이고 여기도 2주택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 양도세 때 배웠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여기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여기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이 말은 2주택인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고, 밑에도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럼 이 사람들은 5년 10년 동안은 각각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혜택을 다 적용을 해주겠다는 뜻이죠. 자, 그럼 만약에 혼인한 지 5년 지났어요. 혼인한 지 5년 지났어. 아, 오래 살았네요. 이혼 안 하고. 그죠? 사이 좋은 거죠? 아직 벌써 5년씩이나 살았어요. 그죠? 참 결혼 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참 이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했죠. 결혼을 한 30년 동안 사셨으면 돌아가시면 몸에서 사리가 나와, 사리. 그죠? 그 정도로 인내를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잘 해줘야 됩니다. 어제는 또 화이트데이인가 뭐 해가지고 또 막 사탕 줘야 되고. 아, 왜냐면 데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데이가. 또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생일이어가지고, 생일이 이제 오죠. 그래서 개념으로 콘서트를 갔어요, 콘서트. 저는 뭐 이렇게 제 평생 3번째 갔나 봐요, 이번에. 이선희 콘서트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요. 제가 이선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막 좋아했던. 야, 근데 뭐 아시겠지만, 노래 진짜 잘합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돼요. 야, 이선희 가창력 아시죠? 근데 이 라이브로 쓰는 게, 감동적입니다, 진짜. 막. 노래를 얼마나 잘하나? 듣는 내내 막 마지막 엔딩곡 막 아름다운 강에서 부르는데 막 기가 막힙니다. 근데 하나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나이대가 다 50대 이상이에요. 거기 온 사람들이. 구경 온 사람들이. 젊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거의 없어. 폐지라는 젊은 애들은. 그러니까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콘서트 막 신나고 그래야 되잖아. 거기는 그냥 조용해. 그냥 잔잔해. 이선희가 이제 뭐 이렇게 손 흔들기 막 하잖아요. 그럼 손 들긴 들어. 이렇게도 안 들어. 손을 흔들으라고 하면. 그 봉 들고 이렇게 들어. 이렇게 앞에서. 이러고 있다니까. 왜? 지금 나이 먹어서 기운 없으니까 지금 앉아서 노래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액션이 없는 거야, 액션이. 그거 하나 빼고는 괜찮더라고. 그죠? 근데 보통 막 이문세라든가 막 또 이승철 이런 데 가면 못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죽습니다. 따라하다가 기운 빠지. 잘못하면 허리 다칩니다. 왜? 걔들은 막 팔딱팔딱 뛰거든요. 그 나이 든 사람 못 가요. 거기는 못 따라가. 근데 이선희 콘서트는 아주 잔잔하더라고. 그죠? 좀 더 나이 들면 이제 이미자 콘서트 가겠죠. 거기는 그냥 한 것도 안 앉아만 있는 거예요. 가만히 박수도 안 치고, 그죠? 기분 떨어져가지고,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풀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자주는 안 가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안 가봤는데 와이프가 뭐 저기 한다 해서 해가지고 갔다 왔죠. 할 수 있죠. 그죠? 예약을 하는 바람에. 그죠? 근데 뭐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가도 괜찮아요. 더 이상 안 되고. 처음 보기 전에 한 번. 그죠? 막 스트레스 이빨이 받았을 때 그때 가서 딱 한 번 보고 오시면 괜찮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5년 동안 10년 동안 각각 별도세 들어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5년 10년 지나면 이 남편과 부인, 아버지와 자식 집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개인별 합산이에요. 종부세는 개인별로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따로따로 가긴 하는데 이때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얘는 10년 지나고 5년 지나면 1주택 혜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10년 5년 지나버리면 둘이 합산한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얘들은 양도세 나오죠. 양도세에서도 5년 안에, 얘는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얘는 종부세와 양도세 양쪽 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89페이지 그 밑에 3번하고 4번이 그거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거복량은 합가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 그죠? 그리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이요. 항상 직계존속 60세 이상 동거복량을. 이게 경제적 나이라겠죠. 그죠?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60세 미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60이 넘어야 되면, 그죠? 둘이 띠동갑이면 어떻게, 띠동갑이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럼 와이프가 60 될 때까지 기다리면 나는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도 모르죠. 그죠? 왜? 그럼 내가 70 둘이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병잘 보면 못 살 수도 있죠.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만 60세 넘으면 된다. 그죠? 그런 얘기죠. 자, 그럼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돼요. 190페이지 가면 5번에 과세 구분 및 세액이라고 돼 있죠. 거기 표 하나 있죠. 표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뭐예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지도 갖고 있고 주택도 가지고 있으면 세금 계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토지는 토지대로 계산하고 주택은 주택대로 별도로 계산한 다음에 낼 때는 어떻게? 이 두 개를 합해서 내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하고 낼 때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낸다. 그게 지금 5번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이것 따로 계산한 거 1,000만 원, 얘 따로 계산한 거 1,000만 원이면 이걸 두 개 합해서 얼마? 2천만 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얘네 둘이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한대. 그럼 틀렸어. 왜 합산을 해? 넌 틀렸어. 이러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죠.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하고 낼 때는 합해서 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91페이지 2절에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거기 나왔네요. 주택 종부세 계산할 때 뭐는 제외한다고요?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그리고 이 주택은 무조건 다 내는 건 아닙니다. 합산 배제 주택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부세 안 된다. 그래서 일정 요건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김기사 아니고 임기사죠. 임기사. 그죠? 그다음에 미분양주택. 분양이 안 돼서 가지고 있는데 너 집 겁나 많으니까 한번 세금으로 죽어볼래? 그러면 가만 놔둬도 죽게 되는데 또 죽을래? 그러면 이중과세. 두 번 죽이는 거라 했죠. 그래서 미분양이니까 너는 종부세 대상 아니고, 그다음에 뭐 놀이방. 그죠? 가정어린이용, 그쵸? 놀이방을 쓴다든가 아니면 문화재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합산해서 배제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갖고 있으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걸 갖고는 계신데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과세권자는 모르기 때문에 뭐 한다? 요거를 신고해 준다. 합산 배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신고 언제 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줘. 어떤 사람은 시군구에다 신고하는데 그걸 왜 신고해요? 그럼 국세청에다 신고해야지. 종부세 국세니까. 그죠? 요때 신고해줘야 돼. 그래야 얘들이 이걸 신고받아가지고 저거 빼고 나머지만 세금을 부과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191페이지에 나왔는데 그거는 읽을 거 없죠. 근데 그건 실무적인 얘기예요. 그것까지 읽을 거 없어요. 그죠? 그거 다 많죠. 엄청 많죠. 합산배제주택 해가지고. 근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읽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 나머지 내용은 기본만 보면 돼요. 자, 제목만 보면 돼요. 어디 있냐면 거기 보시면 194페이지죠? 194페이지에 오면 2번에 합산배제 기타 주택이라고 돼 있죠. 앞에 임대주택 있고 동그라미 1번에 종업원에게 있죠? 그러니까 뭐요? 종업원에게 뭐요? 기숙사, 사원용 주택이라는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뭐요? 사원용 주택이고 2번 동그라미 2번 기숙사. 그죠? 3번 미분양 주택, 4번 뭐요? 가정 어린이집용. 그죠? 주택. 그리고 7번에 등록 문화재 주택.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다 묶어놓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세요. 시험 보면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합산해서 배제가 된다. 이거 갖고 계시면 합산배제 신고하셔야 된다 그랬죠? 합산배제 신고 198페이지 맨 위에 3번 있죠? 합산배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 198페이지 맨 위에. 언제까지 하라고요?
당해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당해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요게 뭐다?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세금을 내겠죠? 이때 그러면 얘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간단하죠. 주택은, 여러분 주택은 종부세 낸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왜 종부세를 안 내요? 왜 안 내? 왜 안 내겠어? 집이 싸서 그렇죠. 집이 싸서 그렇죠. 얼마가 넘어야 돼? 6억이 초과돼야 돼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저 기준 금액을 6억을 뭐 하는 자? 그렇죠.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란 얘기네요. 그러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납세 의무자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80억을 뭐 하는 자? 그렇죠. 초과하는 자가 있죠. 80억을 초과하는 자. 얘는요. 5억을 초과하는 자. 간단하죠. 금액만 기억하면 얘는 맞출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기준 금액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주택에 거기 보시면 198페이지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게 종부세 납세 의무자네요. 자, 그럼 취득세 납세 의무자 또 하죠? 이거 벌써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죠? 자, 이거를 제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공부 안 하니까 잠깐에 들어가지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세뇌가 돼야 되는데 정신력이 너무 강해 세뇌가 안 되죠. 자,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 이건 무슨 뜻이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서도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면 너는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말은 형식적 취득자와 사실상 취득자 둘 다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라겠죠. 고개 좀 보시고 주체구주모 취득자가 나오면 무조건 얘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맞고 아니다 그러면 틀렸다 고르시면 되고 상속받으면 상속인이 세금을 내고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그러면 조합원거니까 조합원이 내고 그죠? 그렇죠? 이거 그대로 가면 된다. 이 말 그대로 간다. 그죠? 이거는 틀리면 이상한 거죠. 있는 그대로 가면 돼요. 그죠?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오면 뭐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럼 뭐? 무조건 뭘로?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거다. 그죠? 근데 예외 있다 했죠? 입증하면, 그죠? 예를 들면 공매나 경매를 취득하거나, 그죠? 파산 선고 처분된 걸 취득하거나, 아니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입증하거나, 그리고 부담부증이 나오죠. 부담부증에 채무부담물은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죠? 나머지도 있습니다. 몇 개 더. 근데 요게 기본이다. 그죠?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등록세는 납세 의무자가 등기 등록을 받는 무조건 명의자. 권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명의자가 납세 의무자다. 권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거 나오면 대위 등기 기억하시라 했죠. 제3자가 대신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결국은 누가? 그 소유자가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인데 채권자가 대신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세금은 누가 낸다? 그 소유자, 즉 소유권 보전 등기자, 그 대위 등기에 관한 얘기를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납세는 원칙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데 얘는 뭘 해야 된다?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겨서 공부상과 실제 소유자가 달랐을 때죠. 이때 신고해 준다 했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공유재산은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내고 지분 표시 없으면 균등. 그렇죠? 그리고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주택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서 그거를 안분한다.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해서 내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주된 상속자. 실제 종중재산인데 종중권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그죠? 국가 등과 연부, 무상 그러면 매수 계약자. 그죠? 그 다음에 신탁 재산은 누구?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고 채비지는 사업시행자. 소유권에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그랬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다. 소득세는 그거 나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그죠?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를 둔 자. 비거주자는 그게 아닌 자.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종부세 주택의 과세 표준 있죠? 여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